좀 노는 애들이 연예인 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냐, 하다못해 영업이나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해도 학창시절에 잘 놀던 애들이 높게 올라가는데 뭐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들이 다들 있었다고 해요.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중입니다. 최근에 기자님들이 많이 연락을 오셔서 뭐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겨워하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연예 뉴스부터 해서 해외 외신들까지 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모든 기자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엔터 관련 이야기를 들을 때가 여기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노골적인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질문이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엔터테인먼트는 왜 아직도 아이돌의 과거를 해결하지 못한 채 데뷔를 시키는가 였습니다. 한마디로 왜 뽑을 때 학교 생기부나 징계 기록 같은 거 정도만 떼오라고 해도 되는 걸 그 쉬운 걸 해결을 못해서 이렇게 매번 난리가 나는가, 이런 질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질문은 김가람은 컴백이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들도 꼭 같이 날라왔는데 기자님 세 분이 동시에서 똑같은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궁금한 건 다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참 뭐 왜 그럴까, 엔터들이 다 바보가 아닐 텐데 직원들도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좀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나름 뭐 아이돌 제작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컨설 쪽이나 제작 기획의 단계에 계신 분들, 그분들께 이거 왜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 처리가 안 돼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또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불만을 품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반항은 못하겠지만 다들 어렴풋이 불만은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기업을 다니면서 여러 불합리한 것들을 보더라도 속으로 불만은 가질지언정 표출은 못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뭐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을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엔터라는 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겠죠. 사람으로 장사를 하는 동네니까 말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자님들도 궁금해 하셨고 여러분들도 많이 물어보신 이 두 가지 부분, 엔터는 왜 아직도 연습생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과거 문제가 있는 연예인의 복귀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뿅. 자, 일단 엔터테인먼트가 연습생들 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결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해결이 됐다고도 해요. 생기부를 떼오라 막 이 정도까지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들어갈 때 학창시절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적인 문제들도 계약서에 추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그냥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거짓말 한번 했다가 나중에 뭐 집안을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둔 거죠. 거기다가 지금 K-POP 아이돌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이미 다 자란 친구들보다는 어렸을 때 싹수 좋은 친구들을 뽑아서 키워서 쓴다라는 개념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쓴다라는 개념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학창시절 문제가 잘 일어날 수가 없겠죠. 학교를 나가더라도 보통 12시 정도 되면은 회사에서 공문을 다 보내서 학교를 좀 일찍 마치게, 4교시만 하고 예체능 특수 이런 걸로 빨리 학교를 나올 수 있게 하거나 뭐 대안학교를 보내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학창시절에 문제가 생길 건덕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학생과 부모님이 동의만 한다면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방법도 중견급 정도에서는 많이 추천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아이들의 사회성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는 있죠.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닌 아이와 안 다닌 아이의 차이는 사회성 생성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회성적인 부분들도 많이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견급에서는 검정고시를 추천하지만 아예 대기업에 들어간다면 어지간해서는 검정고시보다는 대안학교를 추천을 한다고 해요. 뭐 사회성 형성을 위해서겠죠. 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시도가 생긴 게 기간이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수진 사태가 전 국민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연예계에서 큰 문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때부터 엔터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연예인을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좀 잘 나가는 애들이 하는 거지, 끼 있고 남들 앞에 나서고 나댈 줄 아는, 오글거리는 것들을 참으면서 비즈니스 할 줄 아는 어린애들이 학창시절에 어떻게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겠느냐. 좀 노는 애들이 연예인 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냐. 하다못해 영업이나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해도 학창시절에 잘 놀던 애들이 높게 올라가는데 뭐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들이 다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는 딱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진 사건이 터진 지 이제 한 2년이 넘지 않았죠. 우리 생각에야 그렇게 크게 터졌는데 아직도 못 고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던 시스템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한 번에 다 갈아치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원래 들어와 있던 연습생들이 있고 걔네들에 대한 투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연습생들 키우는 것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연습생이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4, 5년 정도를 베이스로 연습생 생활을 깔고 들어가죠. 그런데 사건이 터진 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들어온 애들이 다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서 애들 다 못 쳐냅니다. 연습생을 5년을 한 애가 있는데 과거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학창시절에 좀 놀았대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지는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5년 투자한 거 다 내다 버려야 되냐? 그거를 뭐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쳐내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 사건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 뽑았던 애들을 싹 다 쳐내버린다면 거기서 또 구멍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엔터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생기고 그 뒤에 뽑았던 애들이 이제 아이돌에 데뷔할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 뿅.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가람의 복귀는 가능할 것인가? 왜 하이브는 과거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을 속전속결시켰는가?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와 소스뮤직의 르세라핌 제작 방식은 평범한 일반적인 아이돌의 제작 과정과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아이돌을 제작하는 방식이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 회사가 여기저기에 외주를 좀 돌리는 건 돌리더라도 한 회사에서 애들을 받아서 키워서 만드는 제작 개발 방식이 보통이란 말이죠. 제작 개발이 한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런칭도 그 회사에서 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스타크래프트를 블리자드에서 개발하고 블리자드에서 런칭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키운 애들 우리 회사가 쓴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번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소스뮤직에서 연습생 시절부터 몇 년간 잡고 키운 아이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아이돌을 하이브라는 대기업의 이름을 빌려서 소스뮤직에서 퍼블리싱했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넥슨 같은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유명하고 좋은 게임들 사와서 넥슨이라는 이름 붙여서 런칭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죠. 김채원은 울림에서 키웠고 허윤지는 플레디스 연습생이었지만 하이브가 플레디스 인수하기 전부터 플레디스 연습생이었던 거고, 사쿠라는 원체 유명한 일본 아이돌 출신이죠. 그러니까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에서 하이브가 증명을 해 보일 수 있는 건 홍은채, 김가람, 카즈야밖에 없는데 이 세 명도 연습생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유명합니다. 카즈야는 연습생 기간을 6개월밖에 거치지 않았고 홍은채도 1년 조금 더 채우고 데뷔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저것 과거를 증명하고 회사가 이 친구들을 지켜보고 키워나가고 이럴 시간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작 개발을 하이브에서 한 게 아니라 퍼블리싱, 런칭만 한 개념으로 아이돌을 만들어내니까 한 명 한 명을 다 알아갈 시간이 없어서 완벽하지 못했고 그 중에 하나가 문제로 터져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말이죠. 프로듀스 출신 아이돌 쓰는 거는 스타쉽의 아이브도 있지 않냐, 거기에 안유진이랑 장원영 쓰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안유진이랑 장원영은 원래 스타쉽에서 키우다가 프로듀스를 내보낸 거고요. 르세라핌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있던 애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뿅. 자, 그러면은 김가람의 복귀는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5명의 르세라핌이 활동을 하면서 보여주는 케미들이나 이미지가 많은 부분들이 팬들에게 쌓여졌고 그 반응이 꽤나 훌륭하단 말이죠. 일단 아이돌 멤버 구성은 홀수로 해야 유리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파트가 부족했던 멤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이미 그런 부분들에서 팬덤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시작부터 터져나왔던 안 좋았던 이미지를 다시 잘 메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시 다음 활동부터는 김가람을 넣겠습니다 라고 할 거면 뭐 어떤 결정적인 한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미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큽니다. 거기다가 지금 K-팝 시장에서 가장 쉽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은 일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시장도 미국이랑 일본 시장입니다. 오죽하면 하이브 재팬으로 레이블까지 만들겠어요. 그런데 일본 아이돌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니아틱함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더 마니아적하게 변해 있습니다. 아이돌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굉장히 박합니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외로 일본 아이돌 팬덤은 아이돌 행동 거지에 박해요. 그냥 뭐 우리나라 팬덤에서 하는 우리 애들 코디 좀 신경 써주세요. 헤메코 신경 써주세요. 코디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말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디테일하고 약간 불문율적으로 하나하나 자기들만의 법칙이 다 있습니다. 아이돌로서의 환상을 깨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국보다 10배는 더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창시절에 이지메 이런 부분이 나왔다. 용서가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일본 시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고 소스뮤직이라는 회사는 이지메 아이돌 받아주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일본에 박혀버린다면 일본에서의 소스뮤직의 활동은 정말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미 활동 제외를 한번 시켰고 거기서 뭐 더 커다랗게 팬덤이 빠져나가거나 손해를 보거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시 도박수를 던진다라는 건 쉽지 않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